우리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붕괴입니다. 붕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붕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인데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붕괴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내용이 어떤 분들은 빨리 좀 깨닫는 분들은 좀 쉬워질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우리 수업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각 계정 과목별로 구분한다. 각 계정 과목별로 소트시켜서 정리한다. 분기짱기 이후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 이 이름 뭐죠? 총 계정 원자. 자, 다음 문제.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장이고 이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행위를 전기라고 하고 이런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란다. 되게 반복적인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죠. 핵심적인 단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계. 일단은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는 두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것을 먼저 포인트를 가지시면 돼요. 왼쪽에 저는 어떻게 포인트를 가지냐면 왼쪽에 니은을 좀 포인트를 가집니다. 니은. 왼쪽에 니은은 이제 용어로 치면 약간 인의 개념이 되죠. 니은 이렇게 인. 왼쪽은 들어오는 개념이 들립니다. 들어오는 개념. 이게 우리가 오른손, 왼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개념으로 막 암기하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좀 느낌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좋아요. 보통 보면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보면 좌회전, 우회전이 좀 약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약해, 그게.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런 말을 잘하는데 왼쪽, 오른쪽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좀 가져가야 돼요. 왼쪽은 인이다, 이렇게. 왼쪽은 인이다, 이렇게. 여기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입니다. 오가 포인트입니다. 오른쪽은 뭐죠, 그러면? 아웃. 아시겠죠? 오른쪽은 오니까 아웃. 일단은 뭐 되게 제가 예전에 이제 이쪽은 들어오고 이쪽은 나가고 이쪽은 들어오고 이쪽은 나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활 습관처럼 기억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동안은 왼손을 주머니에 좀 넣어 다니세요. 이렇게 했어요. 왼쪽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오른쪽은 나가는 거니까. 이랬더니 다음에 만나니까 오른쪽에 주머니 넣어 계신 분도 있고 왼쪽에 주머니 이게 아닌 것 같고 오니까 오른쪽은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은 아웃이고 어감인 니은 발음이 나죠. 왼쪽은 들어온다라는 개념. 이게 분계의 시작이에요. 제가 분계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계를 잘 깨닫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왼쪽은 들어오는 개념. 계속 머릿속에 확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차변, 대변으로 이름이 바뀔 건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계가 있어요. 이런 분계. 의역하지 말고 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왼쪽에는 들어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나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해석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들어오고 맞죠? 현금이 나가고 이제 의역 한번 해볼게요. 의역. 컴퓨터를 구매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매했던 컴퓨터가 반품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도 되는 거고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계를 보고 어떤 사례가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컴퓨터는 들어온 거예요. 현금은 나간 거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역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얘는요. 피아노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면 피아노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피아노와 컴퓨터가 교환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죠? 또는 피아노 사기 위해서 컴퓨터가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팩트는 피아노는 들어온 거고요. 컴퓨터는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컴퓨터가 들어왔고 보통 예금에서 나간 겁니다. 얘랑 약간 어감은 있어요. 현금이 나갔다는 개념과 보통 예금이 나갔다는 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나간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속으로 직역을 먼저 하시고 제가 뭔가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제 직역 한번 해주세요. 직역 하셨죠? 어디서 어디로 이체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 거고 얘가 돈이 들어온 개념이죠. 맞죠? 보통 농협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이체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계는 사례를 가지고 예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금 우리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1회차를 얘를 답을 보고 제가 1회차 한번 써보라고 했던 것이 반대되는 상향을 판단해라 이겁니다. 하실 때 답을 먼저 적으시면 답만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답을 한번 적으실 때 왼쪽에 들어오고 오른쪽에 나가고의 개념을 갖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이세계가 가요. 왜냐하면 문제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문제는 그 사례를 보고 이 분계를 답을 찾아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답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 해석이 되는가? 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컴퓨터 피하는 얘네들을 이제 우리 회계 용어로는 자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산. 자산이라는 개념이 세법에서는 통상적으로 100만 원 이상 정도,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면 볼펜을 자산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볼펜은 통상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자산과 비용의 개념은 우리가 느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단지 어떤 차이가 나냐면 금액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컴퓨터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보다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금액적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왼쪽에 얘네들을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오른쪽 얘네들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적인 개념은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증가.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증가. 그러면 우리 바르정자 기억나시죠? 바르정자 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정자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쪽이 자산이죠. 맞죠? 자산의 자기 위치가 있는 것이 증가요. 증가. 개념 이해하셨죠? 증가. 자산이 들어오고 자산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산이 들어오고 자산이 나가고. 그런데 무조건 돈이 나갈 수만은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으면 이제 나가겠지만 돈이 나갈 게 있으면 나가겠지만 나갈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대신 빌리고가 되겠죠. 자, 무엇이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빌리고. 그럼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가 원세트 한 세트고 들어오고 빌리고죠. 들어오고 빌리고 나갈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죠. 들어오고 빌리고 들어오고 빌리고 얘를 나중에 이제 갚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서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가서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가서 소멸이 된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상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빌리고 갚고 들어오고 빌리고 갚고 들어오고 빌리고 갚고 갚을 때는 또 뭐가 나가야 되죠?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고 다시 요 개념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갚고 나가고 순서 아시겠어요? 들어오고 나가야 되고 들어왔다가 나갈 돈이 없으면 빌리고 빌린 것을 나중에 갚고 갚으려니까 다시 돈이 나가고 이게 갚고와 나가고가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얘가 이쪽에 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빌리고와 들어오고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에서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반대에서 모양이 이루어져요.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갚고 나가고 들어오고 헷갈리네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 기본 개념은 이 두 개가 개념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파생적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빌렸지 뭐 어쩔 수 없이 빌리니까 나중에 갚을 때 나가겠죠. 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돈이 없어. 그럼 동시에 빌렸고요. 그 다음 갚을 때 돈이 나가겠죠.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빌린다는 말을 이제 부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빌리면 부채라고 하고 엄마에게 빌리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부채도 빌리는 개념이고 자본도 빌리는 개념인데 부채는 말 그대로 은행 같은 그러니까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를 부채라고 하고 우리 가족인 경우는 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내가 나에게 빌려도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산적인 개념은 들어오고 이상한 글자가 들어오면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갚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오른쪽은 외상이 나가고 이렇게 개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외상으로 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빌렸어요. 얘는 빌렸는데 발을정자 그림을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부채의 위치는 오른쪽 상단 위잖아요. 일단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상단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 그래서 얘는 부채의 증가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부채의 증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나가고 얘는 외상을 갚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똑같은 계정 과목이 들어오겠죠. 외상이라는 이름과 외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없어져서 원거래인 컴퓨터와 현금만의 거래가 남는 거죠. 시기적 차이가 다 발생되어서 이제 이런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상계 전문용어로. 근데 아마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용어 들으셨을 거예요.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카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상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퉁치는 거죠. 그렇죠? 퉁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부채가 원래 오른쪽에 적혀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부채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감소가 일어납니다.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죠. 현금이 들어오고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늘어났겠죠.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차입금을 나가고 좀 이상하죠.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렸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차입금, 돈을 빌리는 개념이에요. 자산의 증가와 얘는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해석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채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고 자본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겠어요? 현금이 나가고 자산의 감소의 개념이 되는 거고 차입금을 갚고 이렇게 되죠. 갚고 부채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해석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갚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파생적으로 또 가볼게요. 이제 원래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갚고로 계속 로테이션 돼요.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1, 2, 3, 4, 5 문법이 있잖아요. 1 뭐라고 하죠? 일형식, 이형식, 지금 영어도 한참 오래돼가지고 형식이라죠, 그냥 뭐. 이건 정말 간단한, 따지고 보면 이거 1형식, 요거 2형식 끝이에요, 끝. 이거 가지고 수익과 비용까지 다 돌려요. 해석은 똑같다라는 거죠. 해석은 또 괜히 회계적으로 글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산이 들어오고라고 하는데 아까 볼펜이라는 개념을 보면 제가 볼펜은 자산이 아니라 그랬죠. 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개념은 재산의 개념이 좀 돼요. 너 재산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내가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 통장에 얼마가 있고 하지. 내가 갖고 있는 볼펜이 몇 개고 옷이 몇 벌이 있고 뭐 숟가락이 몇 개 이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왜 안 세냐면 이미 마음속에 걔네들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자산과 똑같은 개념이지만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근데 비용은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보이는 비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 한번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기를 산다, 옷을 산다, 또 뭐 뭘 산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본다, 여행을 간다, 머리를 깎는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맞죠? 그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상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은 들어오고의 개념과 똑같아요. 우리가 볼펜을 사면 볼펜이 들어온 개념이지만 여행을 가서 여행에 돈을 썼으면 여행을 산 거죠. 여행이라는 걸 산 거고 머리를 했다라면 머리라는 그 용역을 산 거죠. 산 거죠.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영화를 보면 영화라는 그 뷰를 내가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들어오게 개념인데 회계에서는 발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발생이라는 용어가 좀 가면 갈수록 계속 중요한 단어로 떠올라요. 그래서 뭐 회계는 발생주의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다. 그때도 발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발생이라는 용어는 자주 들어옵니다. 근데 발생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느낌은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도 발생하고 해놨죠. 맞죠? 여기도 발생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발생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자,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요. 물건을 팔면 실제적으로 여기서의 회계적 해석은 수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액면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석은 발생하고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해석은 회계에서는 발생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석은 들어오고 나가고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 왜 비용이고 왜가 수익이냐라고 이야기에 묻는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정자 거꾸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이 뭐냐면 수익, 왼쪽이 뭐냐면 비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또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맞죠? 현금이 들어오고 차입금을 빌리고 이런 개념.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을 빌리고 개념. 아시겠죠? 주주에게 빌리고 엄마에게 빌리고. 자본금은 부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종류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요거는 보통 예금에서 나가고 차입금을 갚고. 오케이. 해석이 좀 되죠, 이제. 해석이 조금씩 되죠. 그 다음 현금이 나가고 급여가 급여라는 개념을 또 자세히 보면 내 직원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과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들어오고의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급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여는 발생하고라고 하는데 이때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은 왼쪽에서 발생이 돼요. 요거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출이 뭐 했다? 발생했다라고 표현한다. 매출이 발생되었다. 매출, 매입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매출은 이제 매매할 때 매자와 나갈 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재고 자산이 나가는 것을 매출이라고 합니다. 매입은 근데 이 매와 매입의 매는 다른 매예요. 얘는 팔매자고 걔는 살매자예요. 매입은 일단 사는 것이 들어오는 개념이고 얘는 나가는 개념.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나가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벗어나서 나오는 해석들이 조금 나와요. 그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공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묻어가줘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현금으로부터 해서 현금 매출까지 해석이 끝났는데 요 앞에는 계정이라는 놈입니다. 계정. 우리 1반, 2반, 1학년, 2학년 할 때 그런 학년의 개념으로 계정입니다. 자산과 부채와 비용과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이렇게 되는데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바르정자랑 바르정자 그림 두 개를 그리시고 자기 위치에 가 있으면 상승, 반대 위치로 가면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만 따져볼게요. 자산의 바르정자의 위치는 이쪽이죠. 이쪽이다 보니까 오른쪽엔 다 자산은 증가고요. 왼쪽의 자산은 전부 다 감소의 모습을 띠겠죠. 부채는 바르정자 그림에서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부채가 증가. 그러나 반대쪽에는 감소. 바르정자의 하단에 있는 놈이 자본이죠. 자본은 오른쪽이 증가. 왼쪽에는 지금 없네요. 바르정자 거꾸로 그렸을 때 수익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수익은 이쪽이 증가. 증가라는 말을 안 써요. 수익은 발생 이런 말 쓰고 비용은 이쪽이니까 감소라는 용어 안 쓰고 증가라는 말을 안 쓰고 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 차이일 뿐이지 해석은 그냥 증가의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트 시켰어요. 없애고 이렇게만 남겨놨어요. 지금 다 삭제시키고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우리가 배웠던 바르정자와 바르정자 거꾸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처음에 얘를 배웠어요. 얘를 통해서 분계로 갔다가 분계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마감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얘를 재무상태표라 그러고 얘를 손익계산서라 그러고 얘를 이렇게 팡 하고 합쳐버리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어제 배우셨지만 이렇게 균형을 만드는 점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의 8요소, 어느 책에는 거래의 10요소, 어느 책에는 거래의 8요소, 어느 책에는 거래. 왜 8요소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총 8개니까 거래의 8요소라고 그러고 10요소는 당연히 비용이 오른쪽에 갈 수도 있겠죠. 반품. 그때는 이제 비용의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수익이 왼쪽에 올 수도 있죠. 매출 취소. 맞죠? 수익의 취소라는 개념까지 넣으면 10요소가 됩니다. 근데 통상적인 책은 전부 다 8요소라고 해요. 8요소. 그러니까 취소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라고 명칭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정신없이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막 그냥 쑥쑥쑥 듣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묻어간다 그러죠. 자가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적어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얘를. 거래는 얘랑 쌍방으로 거래가 일어나요. 요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요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요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요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는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쌍방으로 나야지
이렇게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발의정자 그리고 발의정자 거꾸로 그리시면 되죠. 딱 그리시면 발의정자 그리고, 맞죠? 발의정자 거꾸로 딱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하시면 돼요. 문제 해석할 때 요런 거래다. 오케이. 요런 거래다. NO. 자산의 왼쪽에 감소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산은 무조건 증가만 일어나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분계. 우리 오늘 4교시, 3교시부터 할 겁니다. 하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어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공부 방식은 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얘를 보면 보통예금이 1회차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보통예금이 나가고 세금과 공과금이 들어오고 이해가죠? 들어온다는 개념이 좀 어색하면 발생하고 하시면 됩니다. 발생하고. 그래서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고요. 무슨 세금을 냈겠지. 우리는 아직 세금과 공과라는 용어도 잘 몰라요. 맞죠? 그런데 왜 벌써부터 세금과 공과를 건드려야 되느냐? 아무래도 회계를 실무에서 하고 오신 분들은 빨리 적응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를 들어봤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단어를 들어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나중에 학습할 때 세금과 공과를 가리키는 파트에 오면 이미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들어봐야, 적어봐야, 한 번이라도 빨리 들어봐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세금과 공과가 발생되었고 해석을 한번,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어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끝에 뭘로 끝났죠? 아, 얘가 세금과 공과구나. 두 번째, 보통예금에서 2차에 납부했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첫 회차는 답을 보고 문제를 보는 형식이고 2회차는 문제를 보고 답을 보겠죠. 그때는 이제 힐끗힐끗 보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는 게 확실하게 쉬워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하는 게 좋고 분개는 어느 것부터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통예금이라고 썼습니다. 왼쪽에는 새로 끝났으니까 세금과 공과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 되새김 하는 겁니다. 아, 비용은 왼쪽이구나. 비용은 이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저절로 비용은 왼쪽이라는 게 이제 와닿아져요.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는 오른발로 밟아요? 왼발로 밟아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브레이크는 무슨 발로 밟아요? 오른발로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양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 위험하죠. 우리 누나가 양발 쓰더라고. 양발 쓰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둘 다 눌러요. 그래서 하나라고 해야 돼. 하나. 누나는 논리가 되게 좋더라고. 오른쪽은 엑셀레이터, 왼쪽은 브레이크. 어디서 그래 배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도. 한번 습관이 들면 그래 되죠. 또 못 고치죠. 습관 딱 처음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나가고 왼쪽은 들어오고 또는 발생하고 비용은 왼쪽이다.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자산이 오른쪽이니까 감소가 일어나고 얘는 비용이 왼쪽이니까 비용의 발생. 근데 표현은 증가란 개념과 똑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얘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뭐 되었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계는 보통예금의 위치는 왼쪽이 되는 거죠. 들어왔으니까. 일단 적었어요. 여기 적었어요. 두 번째는 300만 원이라는 단어와 숫자와 3만 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는 차하고 대가 평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00만 원과 3만 원이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가 검증이 가능하다죠. 복식부기는. 차 대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300, 이쪽에 3만 원이니까 답이 단기 대여금. 여기는 이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기라는 용어는 짧다라는 뜻이고 대여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비디오 대여점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다가 대여입니다. 빌려주는 것은 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내 돈을 빌려줘. 내 거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기 대여금 300이 들어오고 내 돈을 빌려줬으니까 뭘 받아야 되죠? 이자? 비용일까요? 이자? 수익일까요?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은 위치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보통 예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왼쪽에 오면 증가이다, 감소이다?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 자, 그 다음. 얘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거라 그랬어요? 남의 거라 그랬어요? 내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오른쪽에 들어오면 감소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는데 왜 자산이 감소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 개념은 나중에 가면서 묻어가셔야 돼요. 묻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기 대여금이 여기 왔다가 보통 예금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사례가.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나가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어떠한 얘가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고 할게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증서가 들어온 거죠. 얘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금부치를 하나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여기서 금부치를 하나 샀고 보통 예금이 나간 케이스죠. 근데 현금은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자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 얘를 내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나간 거죠. 이해가죠? 나간 개념이. 그래서 이게 나간 개념이에요. 자산의 감소가 됐고 그 다음 다시 보통 예금에 돈을 받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던 이자 수익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받은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나가고의 개념이 해석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금부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발의정자 거꾸로 그리면 오른쪽이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 단어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들은 이해를 목적으로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려두고 있는 거고 연습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 이론 문제로는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실기에서나 실무에서는 얘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조금 진하게 할 겁니다. 수업 과정에서 진하게 할 거고 얘는 뭐냐면 거래처라고 합니다. 거래처. 얘네들도 거래처가 존재하고 얘네들도 거래처가 존재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실무에서는 거래처를 어디에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걸어도 상관없는데 시험에서는 여기에 꼭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에서는 여기에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감점 1점을 당해요. 여기가 뭐냐면 채권 채무 거래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 거래. 채권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할 권리 이런 거, 받아야 할 권리, 돈을 빌린 거 이런 것들 누구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 줘야 할 채무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걸도록 돼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시험 치는데 이거 계속 연습이 될까요? 과연 내가 이런 걸 잘 쓸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연습은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연수상사 이렇게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거래처의 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해요. 차변에 또는 왼쪽에 보통예금 303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시죠? 단기 대여금 거 300 이자 수익 3만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할 때는 거라고 그냥 통일시켜 버려요. 거는 특이하지 않는 이상 이제 문제에서 이제 거론된 그 거래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예금의 위치는 보통 예금에서 생각을 나갔는가 들어왔는가를 따지시면 돼요. 나갔으니까 당연히 보통 예금이 오른쪽에 보통 예금이 위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20만 원이 왼쪽에 이제 들어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되었으면 결과가 막 발생돼야 된다. 뭐 여기가 사실 여기가 원인이네요. 여기서는 여기 원인이 발생되면 결과가 이제 보통 나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는 거래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접대 B라고 끝에 뭘로 끝났죠? B. 비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끝에 웬만하면 B로 끝납니다. 물론 급여처럼 여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B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접대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이 나갔고 접대비가 발생되었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념은 접대라는 그 용역을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산 거예요. 산 거. 따지고 보면 화환 산 거잖아요. 내가 화환을 산 거잖아요. 맞죠? 요즘 꽃집이 그래 안 된답니다. 심각할 정도로. 갑자기 이런 거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방송 막 들으면서 오는데 저도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접종 시작됐죠. 우리나라도 그 병원 종사자들 먼저 지금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 접종이 시작됐고 실제적으로 외국의 사례에 보면 0.07%의 확률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감염 확률 0.07,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99%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99%.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종이 2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접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나 맞기 싫어 한다고 안 맞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1차 맞고 또 시간 지나서 2차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보통 예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접대비는 비용의 발생, 그렇죠. 증가라고 해도 되고 발생이라고 해도 되고 회계에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맞고 느낌은 들어오고 증가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거래처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용어를 썼죠. 거래처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쓰고요. 직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1인 사업자들 있죠. 1인 사업자들. 직원 없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사업자들. 뭐 영업사원들도 좀 그런 거 있고, 매장이 작은데, 핸드폰 매장, 보통 혼자 할 수도 있고, 미용실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발생될 수가 없죠. 왜? 누가 없으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있어야만 쓰는 계정 과목, 그 중에 하나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끝에 뭘로 끝났다고요? 딱 느낌이 걔의 위치는 왼쪽이에요. 이렇게 와도 돼요. 이해가죠? 복리후생비는 왼쪽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나갔나요? 나가고의 개념을 지금 찾고 싶은데 나가고의 개념이 없어요. 빌리고의 개념이 돼요. 누구에게 빌렸죠? 카드 회사에게 빌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미지급금.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랑 더 쉬운 계정 과목은 제가 봤을 때 얘가 더 쉬워요. 복리후생비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느낌이 왔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복리후생 B는 왼쪽에 발생되는구나. 왼쪽에 복리후생비 먼저 적고 어느 것을 먼저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오른쪽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간 개념이 아니라 빌리고의 개념이 되었고 그곳이 어디죠? 빌리고의 개념이 BC카드가 되는 거죠. 채권, 채무 거래가 되죠. 얘는 채무 거래가 되죠. 미지급금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처는 BC카드가 되겠죠. 조금 뭐 느낌이 옵니까? 오늘의 이 수업의 주제는 분계의 기초입니다. 분계. 앞으로 우리는 이제 분계 접목에서 학습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비용의 발생. 여기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챕터 5번, 5번째 수업, 분계 기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